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 안동경찰서가 말이죠, 검찰의 송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버지 돌아가셨죠. 이재명 아버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언론인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입담배 요 대금을 갖다가 전부 이제 말하자면 횡령해가지고 야반 도주했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자기가 쓴 책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이재명이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전직 언론인인데, 이 전직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안동 경찰서에서 최근에 조사를 마치고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부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이제 범죄 혐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왜냐하면 증거를 제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허위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저도 이제 이미 여러분께 한번 보내드린 바 있는데, 풍산금속 아주 방산업체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풍산금속 유진 회장이 지금 한경협, 이게 이제 옛날에 전경련이에요. 예, 이름이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요 유진 회장의 고향이 마침 안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인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의 이 관광 레저 단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번 제주 이 관련 포럼에서 확실하게 또 한 번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안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돈 많이 번 그 기업인도 있어야 돼. 고향이 지금 발전하려면. 참, 그런데 우리 시골 고향 충남 서천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인구 소멸 도시가 돼가지고 참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는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 바람에 안동이 이제 정말 탈바꿈, 더군다나 지금 이 안동 화해 단지 때문에 영국 여왕이 이제 왔다 가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좀 이제 관광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풍산금속의 유진 회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면 안동 뭐 이런 걸 뭐 정치적인 이런 맥락을 떠나서 그야말로 이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동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하기가 제대로 정말 얘가 도망갈 수 없는 구멍에 딱 봉착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결할지.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이 노태하기는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노태하기에 대해서는 검경 합수본에서 지금 전격적으로 오늘 말이죠, 자택은 빠져 있고 사무실만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자, 이번 그 압수수색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제 외유성 출장인데 그냥 외유성이 아니라 부인을 데리고 이제 즐기고 다닌 거예요.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게 국민적 그야말로 분노를 야기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의 입장이 곧 변호인단의 입장이고, 변호인단 입장이 뭐 윤 대통령하고 상의 없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요 발언을 한 거는 저도 이미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죠. 한마디로 해서 이번에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7년 징역이 이제 확정됐어요, 대법원에. 자, 그래서 요거를 본래는 이제 헌재로 가져가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 결과 안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기존에 이제 3심제 요 사법 시스템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3심제 이 사법제도의 시스템에 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법률적으로도 이게 말이죠, 대법원 판례이 이 헌재에 가서 과연 이게 뒤집어지겠느냐,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법률적으로 이제 수긍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은 변호인단의 성명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혹시 되면요, 제가 이제 벌써부터 말씀드리다 못 드렸던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지금 이용준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글, 조선일보에 나온 이제 칼럼인데요. 요 내용이 아주 쉽고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댓글, 죄송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지금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제 노태악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외유성 출장 의혹, 즉 횡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도 이 영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요, 노태악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악은 말이죠, 재임 중에 3번에 걸쳐서 배우자하고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2022년 12월에는 호주 뉴질랜드 8박 9일,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 7박 9일,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덴마크와 스웨덴 8박 10일. 자, 그래서 요 모두 출장을 다녔는데 독일, 에스토니아 2024년도 출장에는 7,194만 원,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노태악의 부인은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2차례 출장에서는 비즈니스석 항공편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2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하고 숙박비만도 총 4천여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말이죠. 이 배우자들 데리고 이제 출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조작한 거죠. 빠져 있어요. 은폐한 거죠. 은폐. 예. 그런데 노태악이가 지난번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자기가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고 과거에 다들 그렇게 다녀왔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만성 부패병에 걸린 거예요. 만성 부패병.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자, 그래서 선관위는요, 노태악 사례 이후에도 2022년부터 금년 6월까지 몰디브 방콕, 그 다음에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피렌체 등 휴양지나 대표적인 국제적 관광지 이런 데를 107번에 걸쳐서 직원 466명이 출장을 다녀왔고 예산이 무려 24억 원에 달해요. 어마어마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일벌백계로 처분해야죠. 일벌백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단순한 이게 형사,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외유 출장과 관련된 의혹, 논란이 아니고 이제 형사 사건으로 전환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이제 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바로 세금으로 이런 자기 부인까지 다니면서 외유를 즐긴 거, 그리고서 보고서에서는 빼놓은 거, 이게 얼마나 고의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은폐한 거죠. 은폐.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 배우자 종행이 업무에 필수였냐 이겁니다. 둘째는 비용 집행이 과연 규정상 가능한 거냐? 그리고 왜 그거를 숨겼냐 이겁니다. 요 세 개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배우자 종행 걸렸죠.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했죠. 이건 당연히 이것도 걸린 거죠. 보고서에다가는 아예 올리지를 않았죠. 모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태악이가 관행이고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었다. 야, 이런 뻔뻔한 지금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재판부나 법에서 수사기관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런 반복적인 출장은,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안 쓴 것은 고의적으로 이제 은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더군다나 지금 노태악이는요, 대법관이거든요. 현직 대법관일 때 이렇게 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22년부터 선관위 전체 이 해외 출장을 보면 107번의 참여 인원이 무려 466명, 사용된 예산이 24억, 그리고 이제 주로 관광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 야,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해외 여행을 즐기고 다닌 거예요. 통제도 없고 감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게 대한민국 선거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봐줄 수 있냐 이거죠. 완전히 탈탈 털어서 완전히 이제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사용한 데다가 그것도 은폐, 예, 그리고 조직이 다 썩어 있어. 이거요. 이거 반드시 관련자는 저는 강한 이 법적 처벌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재명이 아버지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직 언론인이 이재명의 아버지 고 이경희 씨인데, 요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담겨 있는 책도 발행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또 이거를 또 폭로하고, 이것이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재명의 친형이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경북 안동경찰서가 이제 쭉 수사를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걸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 작년 8월에 이재명의 부친이 입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했다. 그리고서 야반 도주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전직 언론인 A씨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서 이재명 아버지가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 도주했는데 1972년에서 73년쯤이다. 마을 전체의 여변초 수매 대금을 들고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 책에서는요, 이 전직 언론인 A씨가 이재명이가 이러한 부친의 횡령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서술한 부분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예, 이거를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형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예, 예, 지금 고소를 했는데,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입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횡령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씨가 말이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요, 검찰에 말하자면 송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요 주장문,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담배 지금 수매 대금을 갖다가 들고 야반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하물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인정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안동과 관련해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에요. 예, 이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자, 이분이 이제 류진 회장이요.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분이 한경련 회장이니까 자기가 안동에 뭘 짓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전반적인 제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이제 이 제주도에서 지난 17일 날 2026년도 한경협 경영자 제주 하계 포럼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얘기를 여러분께, 왜냐하면 이게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요, 지금 이제 풍산그룹 자체의 사업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매각한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는 했지만은 수익성이 좋아서 지금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서요, 방산 사업에서 확보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고향이 이제 이분 류진 회장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에요. 안동의 골프장과 호텔, 실버타운과 같은 서비스업 신산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을 안동에 짓고 싶고, 토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말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예. 자, 그리고요, 최근에 방한한 영국 앤 공주를 만나서 안동 하회 마을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상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성장이 편중된 반면에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회복인 더딘데 산업 대전환을 앞당기는 뉴 K 인더스트리를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 K 인더스트리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으로 전환한 거, AX, 서비스 혁신,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한 산업 구조와 성장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이제 한경협의 구상이라고 하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와는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규제 개혁의 참고 모델은 미국이다 이거죠. 미국의 네거티브 이 시스템. 자, 네거티브는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사항을 제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돼. 이거가 이제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게 네거티브예요.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싹 다 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다소 치우쳐져 있지만 한국 기업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예, 그래서 코스피가 앞으로 8, 9천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가 내년 2월에 만료되는데요. 3년인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3년인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정상에 있을 때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당한 뒤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 이제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죠. 3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소원까지는 안 가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장문을 여러분께 우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윤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는 체포방해 사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인정해줬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재임 중 강제 수사의 한계, 그리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국무위원회 심의권과 직권남용죄 성립 범위 이런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법률 사안들에 관하여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법원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정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 헌법적 의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의 뜻을 같이 합니다.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7월 20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잘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점, 이거는 기존 판례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인데도 소부에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왜 소부 단독 처리하고 말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법리 판단을 회피했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군사시설 압수수색 등과 같이 헌법급 쟁점을 사실심 문제로 돌렸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심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하는 데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왜 법률 판단을 안 하느냐? 이걸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법원의 역할을 포기했다. 즉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대법원이 그 기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고 대법원이 헌정질서 해석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상당히 강한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재판소원은 거부했는데 그 입장은 뭐냐? 논리가 딱 명확해요. 하나,
재판소원, 즉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소원인데 이거는 헌법상 예정된 구조하고 충돌한다. 사법부는 법원에 있고 헌재가 개별 판결을 뒤집는 구조는 권한 분립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즉 판결은 문제가 있지만 헌재로 가는 것도 헌정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우선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절제의 존중, 그리고 헌재의 권한 확대를 견제하고,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불복은 제도 내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그 윤 대통령 몇 변호인단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계산된 선택이 아니냐. 그래서 법원 판결은 틀렸지만은 따르겠다. 즉 법치주의 프레임을 갖다가 선점하고, 두 번째로는 헌재로 뒤집지는 않겠다. 이거는 사법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 존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향후 보수정의 헌법 논리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사건의 유무를 떠나서 사법권 구조를 존중하겠다. 이런 게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관된 생각이 아닌가. 자, 그래서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방어보다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헌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과 관련해서요, 대법원에 대한 비판 논리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거죠. 법리 판단을 회피했고 전압을 회피했다는 거. 이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대목이 되고요. 헌재 활동 카드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입법 제도 개선으로 프레임을 이동시키겠다. 이런 그 자세히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 개인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법에 불복한 정치인, 이런 그 이미지에서 헌정 질서를 존중한 정치인으로 이미지 변환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한다면, 대법원은 틀렸지만 헌재로 뒤집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은 비판하고 체제는 지켜냈다. 이런 평가가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명분은 없고 실익은 포기한 그런 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더 이상 사심지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예요. 자, 전작권 전환 문제는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